등나무 운동장 이야기. 정기용. 자연이 원하는 집. 무주에는 공설운동장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등나무 운동장으로 다시 태어났다. 등나무 운동장을 만든 일은 내가 무주에서 10여 년 동안 한 일 중에서 가장 인상 깊고 감동적이며 나를 많이 가르친 프로젝트이다. 한마디로 말해 모더니즘 건축이 놓친 자연과 인간의 교감과 감성을 내게 일깨워준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은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간을 다루는 일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더니즘 건축에서 우리가 놓쳤다고 하는 자연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그 시작에서부터 건축은 자연과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현대 건축은 자연을 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고 조경이라고 하는 부수적인 측면에서 인공적으로 다루려고 했다. 즉, 모더니즘 건축에서는 건축이 마치 자연 위에 군림하는 듯 했다. 우리가 건축에서 자연에 관해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모든 건축이 설사 도심에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자연이라는 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연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간을 온전히 표현하는 여러 가지 능력을 지니고 있다. 자연은 그 자체가 변화이자 축적이며 지속이고 자라나는 것이다. 이렇게 다소 추상적인 이야기를 섬세하게 이해하려면 무주의 등나무 운동장에 가보면 된다. 거기에서는 자연과 식물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운동장을 감싸는 등나무들이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그늘이다. 공설운동장 관중석을 뒤덮은 등나무 그늘은 그 자리에 앉은 많은 이들에게 따가운 볕을 가려주는 것은 물론 봄에는 보라색 등꽃을 피워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빛과 향기를 선사한다. 등나무 그림자와 그늘, 파란 하늘과 초록빛 잔디가 어우러진 풍경은 우리에게 자연의 위대함을 차분히 알려준다. 여기에서 건축은 등나무의 푸른 풍경이 펼쳐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반복되는 단순한 경량 철골로 구축된 구조물은 그 자체가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등나무가 자라려는 의지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게 지지하고 돕는다. 감흥. 그러면 무주공설 운동장이 등나무 운동장으로 변신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과연 공설 운동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1997년 어느 날 나는 무주에 회의를 하러 갔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을 먹던 중 갑자기 무주 군수가 식사를 마치고 우리 같이 공설운동장에 갑시다 라고 제안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따라 나선 나는 거기 무슨 일이 있는지요? 라고 물었으나 그는 그냥 가보면 안다는 식으로 가볍게 대답했다. 그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따라가본 운동장은 별다른 특색을 찾을 수 없이 평범했다. 지방 소도시의 조그만 공설운동장이란 평소에는 한적하고 가끔 행사가 있을 때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다만 무주의 공설운동장은 초록 잔디를 정성스럽게 키워 넓게 펼쳐놓은 것과 주변의 자연경관이 빼어나다는 점이 특별해 보였다. 그때 군수는 보여줄 게 있다 라며 그간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는 공설운동장에서 군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을 초대하는데 주민들은 거의 오지 않고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고 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공설운동장에서 행사가 있을 때 왜 참석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는데 어느 어르신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여보게 군수, 우리가 미쳤나? 군수만 본부석에서 햇볕을 피해 앉아있고 우리는 땡볕에서 서 있으라고 하는 게 대체 무슨 경우인가? 우리가 무슨 벌 받을 일이 있나? 우린 안 가네. 아닌 게 아니라 햇볕이나 비를 피하는 가림막은 중앙 본부석에만 있고 운동장 주변의 관중석은 따가운 햇볕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의 어느 운동장이든 본부석은 일반 관중석보다 늘 거대하고 압도적이어서 권위와 중심을 상징하는 장소처럼 느껴진다.
군수는 모든 공설운동장에 있는 이 권위주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를 기꺼이 다른 모습으로 바꾸고자 난 몰래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가 운동장에서 나에게 보여주겠다고 한 것은 바로 그가 운동장 주변에 심어놓은 240여 그루의 등나무였다. 그는 등나무를 심어서 관중석에 자연스러운 그늘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그런데 심은 지 1년도 안 된 등나무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자라나는 바람에 서둘러 등나무에 집을 지어줘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그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놀라웠고 허공에서 허우적대는 등나무의 순을 보고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허공에서 허우적대는 수백 그루의 등나무 줄기는 마치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호소하는 것 같았다. 식물을 담게 설계하다. 나는 대답했다. 그래, 등나무들아. 내가 너희한테 집을 지어주마. 그러면 너희들은 근사한 그늘을 만들어다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어떠한 구조물이든지 식물이 초대되는 집이 아니라 식물이 주인이 되는 집이 되게끔 배려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즉, 완공된 후 구조가 드러나기보다는 오히려 등나무들이 마음껏 자라나서 마치 구조물의 주인이 된 것처럼 보여주고 싶었다. 이 두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방법은 식물을 담게 설계하는 것이었다. 나는 서울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스케치를 하고 설계에 들어갔다. 첫째도 둘째도 모두 식물과 같이 만들고자 했다. 등나무는 여러 줄기가 모여서 타고 오르는 식물이니 작은 것들이 합쳐지는 구조를 선택하기로 했다. 그래서 지름 6cm짜리 원형 파이프 4개를 한 다발로 묶어 큰 줄기가 되게 하고, 그 원형 파이프를 때로는 2개, 때로는 3개를 결합해 작은 줄기가 되게 하여 등나무가 편안하게 타고 오를 수 있는 가벼운 원어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었다. 즉, 구조 자체를 등나무의 구조와 닮게 하려고 원형 파이프를 여러 개 결합하였고, 등나무가 관중석 방향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윗부분의 구조를 원호 형태로 만들었다. 시선과 햇볕의 관계를 고려해 가장 적절한 위치에 원호의 꼭지점을 정했다. 특히 관중석 제일 뒷줄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시선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은 원호의 꼭지점을 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또 등나무가 자라면 원호 형태의 파이프가 휘어질 것을 고려하여 기둥의 위쪽에서 원호 형태의 파이프를 당기며 잡아주도록 설계했다. 그리고 등나무가 구조물을 쉽게 타고 올라가도록 가는 쇠줄로 엮어주었다. 구조물의 단면을 그리면서 모든 것은 명확해졌다. 나는 최소의 것으로 최대의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상세한 내용을 모두 정하고 물량까지 계산하는 데 걸린 시간은 서너 시간 정도였는데 나는 거의 무아지경에 빠져 즐겁게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런 일을 그렇게 순식간에 집중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감흥이 겹으로 작동해서가 아닌가 싶다. 하나는 군수가 주민들에게서 얻은 감흥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허공을 허우적대는 등나무 순에서 얻은 감흥이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감흥하고 사람과 식물이 서로 감흥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비로소 등나무 운동장이 태어난 것이다. 허공을 허우적대는 등나무가 관중석 쪽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생생하다. 나무가 몸을 뻗어 세상을 향해 자라는 것을 보는 일은 언제나 행복하다. 그 그늘 밑에 앉아 등꽃 향기를 맡으며 넓은 잔디밭이 펼쳐진 운동장을 보는 것은 근사한 일이다. 무주 등나무 운동장 관중석의 제일 뒷줄에서 우리는 향기로운 등꽃의 터널을 지나며 꿈같은 풍경을 즐길 수 있다. 그 후에 등나무 운동장. 등나무 운동장 프로젝트에서 건축가가 한 일이라곤 기껏해야 등나무가 자라나는 구조물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자연에서 일어난 일과 서로 긴밀하게 결합하면서 완성된다. 공설운동장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관중석 상부에 철골 구조물을 만드는 공사가 완공되고 1년이 지나면서 등나무 운동장은 서서히 무주 주민의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되었다. 등나무는 마치 집들이를 하듯 마음껏 잔치를 벌였고 그 잔치에 주민들을 초대했다. 관중석 바닥에는 조명도 설치되어 밤이 되면 등나무들이 은은하게 변신을 한다. 그리고 본부석의 콘크리트 지붕을 부드러운 막 구조물로 바꾸었고 거기에 대형 화면을 설치했다. 매년 꽃이 피는 봄이 오면 등나무 운동장은 환상적으로 변한다. 언젠가 주민들은 이 운동장에서 영화도 감상했다. 그리고 행사나 경기가 없을 때 여기저기서 온 방문객들은 등나무 운동장의 커다란 규모와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어 감동한다. 거기에는 결과적으로 자연의 힘이 크게 작용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절제된 건축의 힘도 작용했다. 운동장의 등나무는 철구조와 서로 만나서 또 다른 구조체를 만들어냈다. 등나무가 자연스럽게 자라려는 힘과 의지를 철구조가 떠받쳐주고 있다. 등나무의 성장하려는 힘과 그것을 떠받치는 철골의 힘은 마치 상대편의 힘을 알아차린다는 듯 서로 감응하고 있다. 이곳을 찾는 방문객에게 관중석 제일 뒷줄에 올라서서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걷기를 권유한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도심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자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자연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스스로 늘 그러한 풍경을 보여줄 것이고 내년에도 그러할 것이다. 서울에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무주에는 등나무 운동장이 있다.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등나무 운동장이.